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10시 반을 넘어서요 11시가 다 돼가고 있는데 지금 이번 시간에는요 이 검수완박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와중에 말이죠, 오늘 현직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이게 과연 원인이 어디가 있는지 지금 남부지검에서 일어났는데요. 남부지검에서 현재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인데, 이거는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 말이죠, 이 정권 실세와 관련된 이 중요한 현안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남부지검에 말이죠, 이 증권범죄, 금융범죄 신설하는 문제를 지금 현재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검토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야 뭐 이 극단적 선택과 직접 관련이 없을 텐데, 여하간 이 매우 불행한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함께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검수완박 뭐 이제 입에 딱을 좀 들었는데요. 야, 민주당 결국은 오늘 의원총회에서요 채택이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다는 점, 만장일치. 그 다음에는요, 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다는 점도 굉장히 특징적이지만은요, 또 이 검수완박 법을 딱 이제 확정이 되더라도요, 3개월 후에 이 법을 발효시키는 거예요. 석 달 동안은 다른 이 작업을, 보조 작업, 보완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검찰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사권을 다 뺏는다. 그리고서 이 뺏은 수사권을 과연 경찰로 어떻게 넘길 것이냐, 아니면 중수청을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 이거는 별도로 그때 가서 토론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의 국격으로 볼 때요, 이 역량으로 볼 때, 이렇게 한마디로 이 무식한 법안을 처리한다. 그것도 만장일치로. 이런 정당이 어쨌든 5월까지는 정부 여당 아니겠어요? 이게 책임 있는 국정의 여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이 민주당 일각에서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승자박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예요. 이 만장일치 왜 나왔을까요? 왜 이렇게 이번 지방선거에 역풍이 불 수가 있다? 그리고 똑같은 비대위원장이에요. 윤호중이하고 그 다음에 박지원. 윤호중은 밀어붙여야 된다고, 박지원은 아니올시다. 이렇게 비대위원장 간에도 의견이 달라요. 그런데 만장일치 통과됐어. 이거 완전히 참 홍두깨비 같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 시점에서 불과 이제 5월 9일이니까 채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렇게 밀어붙였느냐? 첫째는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검찰 출신이다 이거예요. 검찰총장 출신이 여당이 대통령이 되면 이거 법 개정해봐야 소용없다 이겁니다. 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현 검찰, 아니 현재 검찰이 자기네 검찰이잖아요. 정부 민주당의 김호수도 갖다 앉혀놨잖아요. 박범계도 앉혀놓고. 그런데 현 검찰에 대한 불신과 불만, 격한 분노가 쌓여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수사권을 뺏어야만 말하자면 소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여당의 지금 내부 분위기예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은 이 무리한 입법 작업을 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뺏는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무책임한 뭐라 그럴까요? 정부 여당,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침 2월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표로 심판을 해줘야 돼요. 여당이 만장일치까지 한 거, 이 강경 친문 세력이죠. 뭐 쉽게 얘기해서 지금은 강경 친문, 문자 폭탄이 두려운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 게시판에요, 난리가 났대요. 응원하는 거. 야,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찍을래. 이런 분위기가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이게 우리 국민이 이번에도 말이죠, 대선에서 0.73%, 지금 이 진영 정치, 현 문재인 정권이 해온 정치가 뭡니까? 진영 정치, 국민을 이분법 하는 거, 이데올로기를 기본으로 해서.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분법적으로만 나가면 이번 지방선거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자만심이, 착각이, 오해가, 미스판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지금 강행 통과시키기로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 핵심은 과연 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법을 딱 이제 만들기로 들어가 있는데, 과연 그럼 어떤 법을 어떻게 손보겠다는 거냐? 그래야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삭제되는 거냐, 이게 이제 궁금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제 법을 2단계로 지금 이제 당론을 정했잖아요. 우선적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은 완전히 분리, 삭제, 빼버리는 거예요. 사월 중 처리하면서 동시에 경찰에 대한 견제와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추진한다. 이것이 이제 오늘 이 만장일치 통과시키고 나서 민주당의 대변인이 밝힌 내용이에요. 그래서 경찰 인사권을 투명하게 하고 검찰에 의한 경찰의 직무상 범죄수사부분은 통제 기능을 남겨놓는 것으로 설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한국형 FBI와 같은 별도 수사기구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권수완박 법안, 이거는 현 형사소송법 196조 이거를 이제 폐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검찰청법 제4조도 폐지하는 거예요. 4조의 단서조항도. 그리고 197조의 사망을 별도로 신설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예요. 그러면 형사소송법 196조에 어떻게 되어 있길래 이거를 삭제해버리느냐? 검사는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이게 이제 이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검사는 범죄가 있으면 무조건 검사가 1차적 수사권을 갖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원칙적으로 폐지하니까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의 지금 6가지 범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 관련 범죄,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관련, 이 수사권을 명시한 게 어떤 범위냐? 검찰청법 제4조의 단서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소송법 196조, 검찰청법 4조 단서, 이거를 없애버리면 자동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은 폐지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이 검사의 직무를 규정한 검찰청법 4조 1항 1호는요, 범죄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 이걸로 되어 있는데,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단서 조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패 등 6대 범죄,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법안을 삭제하고 대신에 뭘 집어넣느냐, 새로 형사소송법 197조 3항을 신설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신설을 해가지고요, 검사의 수사 범위를 경찰 직무에 관련된 범죄를 비롯한 일부 사안으로만 딱 제한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박주민 의원, 지금 이제 법사위에 간사인데요, 민주당. 검찰 수사권을 분리하는 법안을 4월 국회 중 통과시킨 뒤에 여당이 될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 협의해서 경찰에 대한 통제 방안과 집행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강행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성준 원내 수석 부대표가 밝힌 바에 의하면 법안 통과 시 3개월 후 발효이기 때문에 이후에 수사권이 분리가 되는데, 그 이후 수사권 분리에 따라서 수반돼야 할 조치를 취하고 경찰개혁도 함께 추진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정의당 둘 다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요, 민주당이 기업고 검수완박 법안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했는데, 민심과 한참 동떨어진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은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2년 뒤 총선에서 반드시 자승자박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요, 이 정의당은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체계 변경에 따른 성과와 한계를 살핀 후에 검경의 민주적 통제와 인권보호 및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자 요청한 저희로서는 유감이다.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하더라도 시민들이 정치와 국회를 혐오하지 않도록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고 합리적 자세를 가질 것을 각 정당에 요청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이 법안과 관련해서 이 검찰에서는요, 이미 김호수 총장은 연행을 않겠다. 그래서 사퇴까지 압박한 바 있고, 또 이제 오늘 말이죠, 김호수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우려점을 전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박범계 장관을 만나서 검찰의 반대 입장, 우려를 전했는데, 이 박범계 장관은 이 자리에서요, 갈 길은 먼데 해는 저물었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다는 거예요. 갈 길은 먼데 해는 저물었다. 그 얘기는 이미 민주당에서 이미 만장일치로 통과됐듯이 민주당에서는 무조건 하고 이 강행 처리한다라는 말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예. 자, 그래서요, 이 박범계 장관이 오늘 울산공항에서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김호수 총장 요청으로 이 광화문 법무부 건물에서 만났는데, 김 총장이 현재 검찰 조직에 대한 수사,
이 기소 분리에 대한 입장과 우려, 그리고 저에게 대한 부탁 말씀을 했는데, 검찰에 대한 이 본인의 염려도 얘기를 했다. 특별히 무엇을 결정할 만한 내용은 없었고, 민주당과 조율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특별히 민주당과 소통하는 바가 없다. 그리고 이 법안 통과 시 대통령에게 거무권 행사를 권유할 것이냐, 이거는요 너무 앞서간 이야기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법안과 관련된 일정,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로서 집단 지정을 갖고 논의해 줄 것으로 알고 있고, 뭐 특별히 더 알거나 그런 사정은 없다. 이러한 입장을 발표했어요. 자, 이걸 이렇게 되니까 말이죠, 이제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서요, 오늘 검찰 개혁한 것을 보고 민주당을 찍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응원의 글들이 아주 pot분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하다, 응원한다. 자, 그리고요 6월 지방선거 보이콧 하려고 했는데 이번 달 안으로 관련 법안 통과시키지 않으면 이제는 민주당을 찍겠다. 예, 이러한, 그리고 앞으로 보수 언론이 온갖 이유를 대며 반대 국민을 선동하고 흔들어댈 것이다. 지지자들을 믿고 흔들림 없이 개혁 완수를 주문한다. 자, 그리고요 다음 총선 때까지 계속 개혁적인 민주당이 되길 바란다. 예, 그리고 검수완박 반대한 박지원은 정의당으로 가라. 예, 민주당 의원 중 검찰개혁 반대한 의원은 모두 의원직을 떠나라. 이러한 비판의 입장문이 꽉 차 있다고 그래요. 자, 이러한 민주당 참 큰일 났습니다. 예, 큰일 났어. 그리고요 이 참여연대, 민변, 대한변협 이런 데서도 일제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변협은요 검찰을 일체히 수사해서 배제하는 건 빈대가 미워서 집에 불을 놓는 경이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학회도요 우리 형사법 체계의 특성이나 역사를 무시하는 처사다. 예. 자, 그리고 참여연대 이 사법감시센터 소장도요,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드러났던 문제점들을 어떻게 조정하면서 수사청을 만들고 여러 가지 의도를 고려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신중론. 민변도요 검수완박 방향은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6대 범죄 수사의 공백을 채울 대안부터 먼저 마련해야 한다. 이런 비판적 입장문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말이죠, 이제 청와대는요 공식적으로는 국회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청와대 대통령께서는 직접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대신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중앙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청와대 입장을 보면 검찰의 수사권 관련 법안에 대한 청와대의 별도 입장은 없다. 별도 입장 없는 것이 청와대의 중요한 입장이에요. 왜? 이 얘기는요 반대하지 않는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침묵은 동의로 간주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실상 이재명과 문재인을 위한 법이다, 법 개정이다, 검수완박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잖아요. 국회에서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 청와대가 먼저 입장을 내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요 또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는 국회 논의가 끝날 때까지 아무런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 과거 코로나 대응 등 시급한 현안을 앞두고 국회가 파행될 것을 우려한 문 대통령이 여당의 신중한 접근을 요청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 지난 2월 달에요, 작년 2월 달에 유영민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에서 얘기한 걸 보면 그 당시도 검수완박 입법이 추진되던 때였어요. 문 대통령께서 검찰 개혁에 대한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회의 말미에 문 대통령이 속도 조절이라는 표현을 직접 한 건 아니고 현재의 검찰 개혁이 잘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한 것이다, 이런 정정을 했어요. 여기서 현재의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 1월에 있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의 안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이게 잘 추진이 되고 이행이 되는 게 더 급하지 검찰의 수사권을 뺏는 것이 급하지 않다. 속도 조절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속도 조절이라는 이 표현을 유 실장이 임의적으로 쓴 건데 이거는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요, 이번에 강행처리 기류에 침묵하는 것을 놓고서 여권 내 일각에서도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민주당의 움직임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다라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요 지금 민주당의 계획은 이렇게 4월 중에 입법을 이 법안을 통과시킨 다음에 5월 3일 날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리는 날 이거를 공포해서 이 법안의 효력을 발휘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는요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해보고
또 4월 법안 토의할 때 필리버스터를 강행하는, 특히 정의당과 연대를 하는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검토. 그리고 인수위에서는요, 이건 국회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 입장문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는요, 인수위 차원에서는 지금 여론의 추이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이미 검수완박에 대해서 나는 이미 검찰을 떠난 지 오래다. 그거는 법무부와 검찰의 일이고 나는 민생만 챙기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까지 이제 민주당에, 왜냐면은 윤석열 당선인이 그 정도까지만 입장을 낸 것은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강행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여기에 대한 방침이 결정되기 이전의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만장일치로 그것도 검수완박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사할박기 문제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인사할박기 우리가 반대하듯이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날 이렇게 대한민국 국가의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이러한 법률 개정 작업을 한다. 떠나는 대통령이, 이거는요 역사에 죄를 짓는 거예요. 굉장히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행정의 행정이다. 행정행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이 정도가 되면 말이죠, 윤석열 당선인도 이제는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에서 의견 표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인수위 차원에서 관련 또 인수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제 국회 일이기 때문에, 아니 인수위가요 국회 일이라고 안 하고 행정부 일이라고 하고 사법부 일이라고 안 하고 이게 말이가 됩니까? 국정 전반을 인수인계 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그거는 인수위는요 행정부 인수위가 아니에요.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뭐 선관위, 감사원 모든 국가기관을 상대로 해서 윤석열 정부가 어떤 이 정책을 펼 것이냐 이런 걸 검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더군다나 이거는요 국회의 일은 이게 결국 검찰과 관련된 일인데, 검찰은 윤석열 당선인의 행정부에 속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넓은 의미의 행정부 이제 기관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엄격히 여기면 이 법률 집행기관으로서 이 법무부는 행정부지만 검찰은 특수기관이죠. 그러나 그런 문헌법적 해석을 떠나서 윤석열 당선인 정부에서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겠다. 그 입장 표명은 새로울 게 없잖아요. 검찰총장 할 때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 일관성을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논란을 야기한다, 이렇게 볼 필요가 전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이제 전반적인 이 정치권과 시민단체 반응까지 말씀을 드렸고, 조금 이 모두의 말씀을 드린 대로 남부지검 현직 검사가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해서요 이 병원에 옮겼는데 결국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11시 20분쯤에 양천구 남부지검 건물 10층에서 투신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올해 초 남부지검에 처음 부임을 했던 평검사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결국 이제 목숨을 잃었는데요. 유서는 확인 중에 있다. 이렇게만 보도가 되고 있고, 유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있으면 지금 내용이 뭘로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검수완박과 관련된 정치권 그리고 시민단체 동향, 그리고 평검사 한 분의 뭐라고 그럴까요, 유관스러운 투신 사태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건만 더 말씀을 드리면, KBS가 이게 이제 다 지방선거 연결된 법안 추진 움직임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9월 그러니까 4월 9일에서 11일까지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요, 이번 선거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거냐, 그러니까 민주당 어느 정당 후보냐, 그러니까요 민주당을 찍겠다는 사람은 27.1%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국민의힘을 찍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38.6%, 모른다 또 응답하지 않은 부동층인 27.7%입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응답이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을 훨씬 앞선다. 그리고요 또 어느 정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이거 뭐 둘 다 좀 헷갈리는데, 하나는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냐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어느 정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야 되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국민의힘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라는 답변이 55%, 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민주당 등 야당 후보에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라는 응답은 38.4%, 그래서 17%나 앞서고 있어요. 예,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운영 기대감에 대해서는 58.2%가 잘할 것이다. 그리고 35.5%는 잘 못할 것이다. 그래서 잘한다는 응답이 약 23% 정도 높습니다. 이 KBS 의원, 이 한국리서치, 여기는요, 전화 면접을 통해서 이루어진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자, 이걸로 보면요, 이번 지방선거, 우리가 이 공천만 잘하면요, 지금 오늘 공천이 확정돼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 공천 확정과 관련된 뉴스도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